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말이 무색하게도 섬과 해안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면서 바닷속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단 3가구가 살고 있는 여수의 한 작은 섬. 해안가 쪽으로 나가보니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캔, 대형 부표와 폐어구는 물론 녹슬고 망가진 냉장고까지 눈에 띕니다. 3월, 4월 그때가 제일 많이. 모르겠어 지금 어디서 자체 오는 중은 모르지.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거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0분 만에 쓰레기가 담긴 자루들이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밑에 담아도 이제 밑에서 계속 뭐가 나오고.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17만 6천 톤. 하지만 수거되는 양은 평균 7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절반 이상이 방치되다 보니 해안까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밀려오는 이런 쓰레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해가 됩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갈매기나 어류 이런 데 체내에 흡수하면 결국은 또 죽게 되는 거죠. 이번엔 바로 앞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조류가 거의 자취를 감춘 채 바위 곳곳이 하얗게 드러나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불가사리와 성게가 해조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사막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갈수록 이렇게 좀 벽화 현상이라든가 수초가 작아지고 또 불가사리가 많아지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바다 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관심과 예산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시군별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와 순천시가 전년에 비해 각각 5.9%, 광양시가 7.3%, 구례군이 11.5%나 올라 2, 3% 수준이던 평균 인상률을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각 시군은 올해 정부의 읍면지역 공시지가 현실화 지침에 따른 현상이라며 해당 산정액을 이달 말일자로 고시한 뒤 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소방서가 없었던 고흥군에 도내에서 14번째로 소방서가 개청했습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 확보로 신속한 소방 업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전남에서 14번째로 문을 연 고흥 소방서. 지난해 7월부터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107명의 인력과 특수 장비 등을 갖추고 지역 곳곳에서 소방 구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고흥군 관내에선 160건의 구조 출동과 900여 명의 환자 위성이 이루어지는 등 촘촘한 소방 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리조사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흥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선 소방서가 1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4번째 소방서 구축이란 상징성 외에도 시간적, 거리적 제약이 줄어 농어촌 지역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와 구조 등에서 늘 피해가 우려됐었던 고흥군 역시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흥군 16개 읍면은 모두 800여 제곱킬로미터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며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소방서 개청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방 구조 활동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간 인식이 뛰어난 반사지판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전기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에 따라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전용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4월 기준 여수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모두 34대로 시는 올해 49대가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작된 성추행은 여직원이 머무는 호텔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과연 공무원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5월 8일 밤 대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시청 본청 공무원 2명과 산하 공공기관 여직원 1명, 모 협회 여직원 1명이 출장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을 마치고 술 한잔 더 하자며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여직원을 끌어안으며 음담 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직원이 뿌리치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성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호텔 객실 여직원 방까지 쫓아와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 했고 문을 걸어 잠그자 이번엔 방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여직원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몇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동안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광주시청의 또 다른 남자 공무원은 이 여직원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조사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 여직원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청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과 성추행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최대 복합 쇼핑몰인 LF스퀘어 광양점이 개장 4개월 만에 고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은 지난 1월 5일 쇼핑몰 개장 이후 4월 들어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번 주 2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를 기념해 내일 고객 감사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LF 측은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 고객이 큰 폭으로 늘어 예상보다 200만 명이 달성이 빨랐다며 당초 광양시와 약속한 호텔과 골프장 건설 등 지역 협력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일을 맞은 방문객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는 섬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생일과 한자까지 같은 생일도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영일 씨는 회갑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차로 5시간, 다시 배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섬 부두. 대형 케이크 조형물과 전광판의 메시지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죠. 올해가 또 어떻게 보면 60주년 또 환갑 생일이고 그래서 좀 회갑이라서 좀 뜻이 깊습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가 생일 이벤트를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태어난 달을 상징하는 나무인 생일목들과 거북이섬, 300년 사찰인 학사암 등 장수를 상징하는 지형과 명소들이 손님들을 맞습니다. 축구장 35개 면적에 펼쳐진 구실 잡밤나무 군락지. 거대한 돌폭포를 연상시키는 길이 50m에서 200m의 돌무더기 비탈 너덜건들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자연 그대로니까 뭐 우리 인간이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 그런 걸 느끼고. 그림 같은 풍경을 둘러보고 쌍값에 먹는 생일 밥상은 섬 식단으로 차려지고 떠나는 이들에겐 소중한 추억에다 특산품인 미역이나 다시마가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보수로 관람이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진남관 보수 작업으로 지상 4층 규모의 가설 덧집을 설치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광객들의 관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가설 덧집이 완료되면 보수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일반에 공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보수 정비에 나섭니다. 진남관 보수는 문화재 시굴 조사로 1년간 중지된 이후 문화재청 기술 지도자 내 자문회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에 재개됐습니다.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제27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물들의 희생정신이 담긴 삶을 재조명하고 소록도의 아름다운 영상미가 담긴 점을 높이 평가해 김현준 신부와 이혜인 수녀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한 5명에게 특별상을 전달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수상으로 두 수녀의 박애와 봉사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 12억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여수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개축 사업비 7억 400만 원과 한영고등학교 5억 5천만 원 등 모두 12억 5,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 추경으로 중고, 초등학교 계단 신축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축소 정책에 맞춰 고흥군도 기본 경비를 줄이는 등 예산 절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업무 추진비와 행사 운영비 등 기본 경비 54억 원을 줄여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경상경비의 2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제철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00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광양시 고략동 72살 전모 씨 집에서 열린 200호 기념 행사에서 김학동 광양제철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집 수리를 하지 못했던 전 씨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입주를 축하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13년째 펼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나오실 때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언제든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소나기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면서 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어제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서울의 기온이 오늘은 27도로 약 3도가량 낮겠고요. 부산 24도 등 대부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청주가 20.9도를 보이고 있고요. 울산 22.2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29도로 남부 일부 지방은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더위가 심하진 않겠고요. 다음 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